최근 베네수엘라 상공에 150여 대의 미군 전투기가 집결했습니다. 이 대규모 공중 전력의 중심에는 바로 하늘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EA-18G 그라울러가 있었습니다. 이 첨단 전자전기는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방공망을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며 미군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러 방공망이 순식간에 무력화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실제 현대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군사기술이 집약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미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러시아의 S-300VM, 부쿠-M이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중국의 JY-1, JY-27 레이더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축하여 어떤 항공기라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라울러는 이 모든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마법처럼 적의 방공망은 제대로 작동해보지도 못하고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미래 전쟁의 양상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단순히 강력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보잉사가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발한 이 항공기는 전자전 전문 항공기로서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대당 약 6,700만 달러, 한화로 약 88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인 만큼 그 기능 또한 압도적입니다. 그라울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전파 교란, 즉 제밍입니다. 360km에 달하는 넓은 범위에서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에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쏘아보내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적의 레이더에 방해 전파를 보내면 레이더는 마치 눈앞에 수많은 허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밤중에 갑자기 수백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면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 방공망은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적은 아군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감지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목표물인지 아니면 그라울러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판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른바 디지털 발작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라울러는 기만 디셉션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가짜 신호를 만들어 적 레이더 화면에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항공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군기 일대가 접근하고 있음에도 적 레이더에는 10대, 20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접근하는 것처럼 표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적은 실제 위협의 규모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제한된 방공 자원을 분산시키거나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적 방공망은 이 가짜 신호들을 추적하느라 실제 위협을 놓치거나 무의미한 방어 행동을 하게 만들어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만 작전은 적의 방어 태세를 혼란에 빠뜨리고 아군 항공기들의 침투 경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적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유도하고 전반적인 전술적 우위를 아군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라울러는 적 레이더 신호를 추적하여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HARM 하이-스피드, 엔티-레이디에이션 미설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 방공망이 제밍에 반응하여 레이더 신호를 발사하는 순간 그 신호를 역추적하여 레이더 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ARM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 주파수를 따라 비행하여 발사원을 정확히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그라울러가 단순한 전자전 지원기가 아니라 스스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 헌터킬러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그라울러는 이러한 복합적인 전자전 능력을 통해
러시아의 S-300VM, 부크-M이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중국의 JYL-1, JY-27 레이더 같은 최첨단 방공 시스템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랑하던 고성능 방공망들이 미군의 전자전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이 작전은 확고한 결의 오퍼레이션 애브솔루트 리잘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F-22, F-35 스텔스 전투기, F-18 전투기, 그리고 B-1 폭격기 등이 함께 투입되었고 그라울러가 방공망을 무력화한 이후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담당하는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전은 미군이 보유한 전자전 능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항공 전력의 우위를 넘어 적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인 방공망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전 능력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자전 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전자전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대 디지털 기술과 드론의 발달로 인해 그 복잡성과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드론, 그리고 하이마스 같은 정밀 유도 무기들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신호를 교란하고 역으로 아군의 신호는 보호하는 전자전 기술이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드론이 정찰이나 공격을 위해 전파를 발사하면 아군의 전자전 장비가 이를 감지하여 방해 전파를 쏘아보내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통제를 방해합니다. 이는 적 드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군이 드론을 탈취하여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군의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가 적의 방해 전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도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타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신호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군대로 하여금 새로운 전자전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상대방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하고 자국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전이 더 이상 특정 임무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전장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필수적인 핵심 역량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미군이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해 적의 핵심 기반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은 단순히 레이더에 재밍을 걸 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을 통해 방공 네트워크의 데이터 링크를 차단하고 전력망까지 무력화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면 아무리 성능 좋은 레이더나 미사일 시스템이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해 사실상 고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적의 신경망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인간의 신경계가 마비되면 신체가 아무리 멀쩡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디지털 시대의 군사 시스템 또한 데이터 링크와 전력 공급이 마비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전투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소프트 킬 전략의 극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자신의 무기가 멀쩡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전 분야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황금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강국들은 미래 전쟁의 승패가 전자전 능력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장비 도입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MBDA와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은 레이더 교란 미사일이나 적을 속이는 디코이 더코이 미끼 기술을 앞다투어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코이는 적 미사일을 유인하여 실제 목표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기만 장치로 아군 항공기나 함정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고도의 정밀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높지만 그만큼 전략적 가치가 커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기술은 단순히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적의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적군에게 심리적인 타격까지 안겨주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아군에게는 유리한 전술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자전은 단순한 지원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핵심적인 공격 및 방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첨단 전자전기는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망조차 미국의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베네수엘라 사태는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병력과 재래식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면 이제는 정보와 통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전장은 총알과 폭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파와 데이터가 오가는 치열한 전자전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라울러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전장 환경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방공망은 이러한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 찾기가 시급합니다. 첨단 전자전 기술은 국가 안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 기술의 발전 방향과 투자 전략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